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 오늘은 202회 202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던진 건데 안 알아주시고 조용해가지고 약 1초 동안 침묵이 있었잖아. 그럴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은 거야. 내가 눈치 없이 안 하지. 자, 202 오늘 현재 녹음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머리를 감지 못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안 감은 거예요? 아니, 주초에 감은 것 같아요. 주초에. 요새 수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각성 상태로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기 때문에. 뭐 하시느라고 못 주무세요? 뭐 하나 싶어서 쟤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후보 아이패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검색어가 뜨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잖아. 그럼 또 바로 선관위 전화하고 옆에 앉았던 이정희 후보에 전화하고 막 그 기자 전화하고 박상규 대변인 전화하고 어제는 사실 저걸 하려고 그랬어요. 위성을 쐈잖아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제 로켓에 탑재물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표현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탑재물이라니. 응? 세탁기를 탑재했나? 거기에 탑재할 거는 인공위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성 궤도에 올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나루호가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실패했고 걔는 성공한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뭐 장거리 미사일이니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사실 자체는 그냥 나루호가 할 일을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인공위성이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탑재물이라고 탑재물. 그래서 원래 어제는 그 우주항공 교수들 전화해가지고 그 탑재물이 뭡니까? 전화했더니 다 인공위성이래. 그래서 똑같은 질문만 계속 하고 그거 인공위성인데요? 이거만 몰아서 바로 때리려고 하는데 검색어가 죽더라고. 이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검색어가 막 뜨고 해야 그다음에 그거는 미사일이 아니고요. 그건 인공위성을 쏜 겁니다. 라는 걸 바로 때리려고 했죠. 그래서 검색어를 인공위성으로 바꾸려고. 근데 뉴스가 죽어서 녹음해놓고 죽였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발사체를 해체했다고 그랬었는데 그 정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쫙 위성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북한 쪽에서 위성이 몇 시에 지나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에 딱 해체하는 척 했다가 야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다 속인 거죠. 사실 저희가 잘하는 짓인데 도청 당하는 데가 다 딴 잔뜩 준비하면 딴 거 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 짓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사실은 우리 이명박 카카에 굉장히 나쁜 뉴스인 거예요. 드라이하게 다루면 생각해보면 그거를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걸 막지를 못한 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뒤진 거고 그렇잖아요. 둘 다 나쁜 뉴스야. 그걸 미사일로 바꿔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검색어를. 근데 사람들이 미사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미사일이 왜 궤도를 돌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녹음해놓고 킬. 그런 거 한다고 매일. 오늘은 뭐 뜨나. 대선 때까지 바쁘시겠네요, 계속. 그러니까 뭐가 뜰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뭘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 실으면 진짜 그 탑재물인 거고 거기에 폭약을 실으면 그렇죠. 근데 발사를 미사일이 되는. 왜냐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각도도 이렇게 문제가 있죠. 저 외신을 뒤져봤죠. 왜냐면은 요 앞에 인공위성까지는 팩트인데 그 뒤에 이거를 그 장거리 ICBM? 예, ICBM 장거리 미사일로 기술이 똑같다. 해서 그럼 정말로 그게 간단한가? 그거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문가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다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참 외신을 뒤졌더니 뉴욕타임즈 그걸 실었어요. 사실은 그 기술 개발에 가장 떨어야 되는 것은 미국이에요. 장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오질 일 없잖아. 대기권으로 날라 다시 우리나라에 올 일 없잖아.
그 거리가 미국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거니까 미국에서 제일 관심 있을 뉴스인데 거기 총평은 그거예요. 쏘아 올리는 거, 쏘아 올려서 로켓은 떨어져 나가는 거 하고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목적지로 날아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 뉴욕타임즈도 이렇게 하는 기사를 읽고 오다 보니까. 근데 그 기사 잘 찾아보시면 2003년에 한겨레 21에서도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발사할 때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위성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 미사일을 하려면은 그렇게는 올리지 않는다. 그렇죠. 각도에서 조절을 한다. 뭐 이렇게. 여기 올라가서 대기권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쪽으로 떨어져야 돼 다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기술이라며요? 기술이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 탄두를 실었을 때 그 탄두가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엄청난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우주선이 돌아올 때 막 불을 타고 뜨겁고 그런 거. 그걸 견디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앞으로 나로호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면 10대 가입국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자체 기술로 로켓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9개의 나라가 성공했거든요, 이때까지. 10대 가입국이 되려고. 그래서 10대 했는데 북한이 10대를 해버렸어요. 11대야, 이제.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자체 기술인가요? 전 그걸 잘 모르겠다. 북한은 자체 기술이죠. 우리요? 이란 쪽이라며? 나로호. 아, 나로호. 나루호는 러시아죠. 러시아. 추진체는 러시아죠. 거기 로켓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우리 자체 기술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우주항공 쪽 교수들한테 자, 북한이 성공한 것과 같은 자체 기술로 우리가 쏘아 올릴 계획은 언제 있나요? 2021년. 그러니까 쏘아 올렸어도 우리 기술은 아닌 거예요. 10번째. 그러니까 3단 분리되잖아요. 그 인공위성은. 근데 맨 밑에 것만 러시아고 나머지 건 우리 게 맞는데 여하간 어쨌든 우리 위성을 이렇게 우리가 발사해서 올렸다라고 하려고 열심히 우리 각각께서 노력했는데 왜냐면 북한이 먼저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서둔 거예요. 북한이 먼저 할까봐. 근데 대선 전에 그래도 또 한번 으쌰으쌰 하려고 10번째 가입국 막 그러면서 각하의 업적으로 제가 실패!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200회 특집 기념 200회 기념 특집 텀블러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물을 계속 다 마셨는데 한정판입니다. 이게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한겨레 TV 메인 광고 한이 착한 쇼핑 myhan이.c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파는 한겨레 장봉근 화백께서 그려주셨습니다. 늦지 않게 구입해 주시고요. 2007년 1학년이 되어 대학교 첫 투표를 앞둔 무렵 지금 뽑을 대통령이 너희들이 취업하게 될 4, 5년 후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교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 구직 중인 제 자신을 보면서 그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구십니까? 잘하셨고요. 그럼 그때 각하를 선택하셨나요? 아, 네. 네. 왜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표가. 네. 아니 본인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남영돔 1985 조감독 스크립터 공동 각본을 맡아 작업했던 아니요, 조감독 각본 그리고 스크립터 각본 이렇게 해서 각본을 아. 두 분이 같이 하신 거고. 조감독과 공동 각본을 하고 스크립트와 공동 각본을 하고 예, 조감독님이십니까? 예, 제가 조감독. 나가주시고요. 옆에 당신이 남자기 때문에. 스크립터는 여성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기다려주세요. 자, 이 1985를 여기 보니까 높은 미학적 완성도와 많은 이들의 공감과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고쳐 잡고 나갔죠. 여기가 남영동입니까? 잘 협조해 주시면 이 안에서의 안전은 물론이고 나가서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반국가 단체 활동 한 적 없습니다. 이 새끼 안 되겠어. 장관! 사장님께서 장의사 부르셨답니다. 김금태 회장 님의 사건을 다룬 영화죠. 더 중요해. 보셨어요?
뭔가 떠올리게 하거나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 깨달으셨어요?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는. 좋아. 그럼 됐어.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 웬일로 남자분한테 말을 다 시키시고. 아니, 영화 홍보라도 좀 되라고. 이근한 개를 봤다는 거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 영화가 혹여라도 영향을 좀 미칠까봐 새누리는 꼼꼼해가지고 항상 그런 걸 일일이 찾아나거든요. 지금 어쨌든 현재 정확하게 6일 남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판세 분석과 기타 남은 변수들과 분위기 이거 총괄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근데 이건 그 지표 여론조사 결과치는 사실 발표 안 된 것들 중에는 야권이 유리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징후들 있잖아요. 징후들도 보아 이게 선거 그 분위기가 야권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징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패드 가방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논란 좀 되고 한 이틀 있으면 가라앉거든요. 어쨌든 대선은 이슈가 그렇게 오래 안 가니까. 근데 박근혜 후보가 직접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항상 새누리당이 민주당에다가 하던 짓이에요. 민주당에다가 무슨 의자, 비싸다. 별것도 아닌데 나와서 해명, 변명 이러면서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항상 몰고 가는 게 새누리당의 특기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 또 해명이라는 게 여자들은 가방이 필요하다고. 가방을 들고 들어간 거 자체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고 자기들은 그 안에 아이패드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하고 자꾸 앉아서 말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지한 거 아니에요. 현재 스코어. 아니라고. 아니 저도 뭐 아이패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줄 알까? 쉽지 않다. 아이패드 보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뭐 근처에 있었지만. 아 그때? 아니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동안 뭐 유세를 그렇죠. 다니면서 모를 거야, 아이패드를 아마. 본 건 한 번도 못 그리고 봤어요. 뭐 정말로 뭘 하고 싶었다면 귀에다가 뭘 꽂아가지고 조그만 거 정말 하고 싶었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요새 고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럴 리가 절대로 없지만 기왕에 정말 된거 뭘 또. 절대로 꼭 편집에 살려줘 이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만 정말로 그러고 싶었다면 무슨 머리가 왜 이래 근데 그거 봐도 지하경제 활성화 하잖아요. 아니,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문서가 쭉 있으면 정말로 제가 한다면 조그만 거 하나 넣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막 이쪽에 공격이나 질문이 있을 때 4번 자료 4번 그러면 이렇게 4번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언제 아이패드를 보고 합니까? 화면도 있고 하는데 맞아. 그거는 아이패드는 아닐 거라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면 아이패드가 아니라 무슨 아이폰 조그만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안 되는 가방 들고 나와서 막 설명하는 게 하나의 징후라 그러잖아요. 방송을 많이 안 보시죠? 방송 보면 요즘 덧도 보도 못한 평론가들이 많이 나와요. 보수 쪽에 정말 말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와요. 이쪽은 말 되는 사람인데. 이쪽은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이쪽은 안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느덧 지금 이철희 소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최다 출연자예요. 최다 출연자. 그 계산 잘못한 거예요.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 얘기 정말 들었어요. 절벽이에요, 절벽.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구하고 이철희 선생님과 붙은 거야. 종편에서. 케이블에서 붙어서 얘기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희 선생님이 중간에 갔다 오더라고. 맞죠? 딴 사람인가? 중간에 가면 안 이제 되죠. 돈 이모라는 평론가가 있는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심판받아서 자살했다 그러는 거야. 이건 토론이 아닌 거잖아요. 아, 그 얘기. 그때 아니, 그래서 얼마나 광고 나가는, 펼쳤는지. 아니, 광고 그냥 나가 나갔어요. 그냥. 그리고 나갔네, 그러면. 아, 원래 1시간 하기로 한 거야. 원래 2시간 프로인데 네. 저는 원래 1시간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고 1시간 하고 갔잖아요. 아, 그거를. 성질나서 나갔다 이렇게. 아, 사람들이 승질나서 나갔다고 이철수 수장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거죠. 내가 그럴 뿐이 아니다. 아마 근데- 또 돈이 그만큼 받았을 거야. 정확하네. 한 시간. 돈을 그만큼 받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요즘은 또 이게 프로그램이 어디 제가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외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하나하나 코치해가지고 심지어 뭐라 꼼꼼해요, 그러냐면 걔네는 진짜. MBN에 어떤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지금 아까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얘기 TV 돌거나 그 얘기 화제잖아요. 그 얘기 주고받았잖아. 근데 이게 두 번째 발언이라며요. 전에도 한번 그렇게 8월 했다는 거 달에 아니에요? 한번 했었죠. 근데 그거를 그때도 찾아가지고 화면을 보여준 거야. 아니 그래서 그걸 내보냈다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회사가 완전 뒤집혔어요. 많은 거 하나까지 지금 다 체크해서 간섭하고 그래서 급기야 우리 여기 나오셨던 지난 총선에 김영민? 결과를 맞추셨던 분도 긴급 투입돼서 요즘 고 네, 박사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 박사님은 사실 여러 질문들이 저는 저쪽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놓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하고 주진우, 김용민 셋 다 오늘 다 새누리당에서 고발을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관왕이죠? 모르겠어요. 참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오늘 무슨 뉴스가 나냐면 저희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걸려가지고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그 재판을 들어갔어요. 우리 집을 거랬지. 선거를 지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위헌 신청을 했는데 그 위헌이다. 제 측에 받아들였어요. 우리 그래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아싸죠. 아싸 좋아하고 있었는데 2시간 전에 고발을 또 됐어요. 그 고발건이 뭐냐면 저하고 주진우는 이제 박근혜 구판. 구술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구술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 편집하면 안 돼. 구술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술했다고 주장하는 스님과 안 했다고 하는 거론된 당사자의 남편분의 증언이 동시에 우리 내보냈어. 동시에. 구술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만났다는 건 맞다. 원정 스님 주장 중에 엇갈린 부분은 구술했는지 안 했는지다. 그건 우리가 모르지 하고 끝냈어요. 고발됐어. 이런 거는 하나하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지나간 건데 아이패드 건도 지나갔는데 다시 가방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굿 1억 5천도 처음에는 SNS상에서 좀 화제가 되고 그러다 말았거든요. 근데 원정 스님을 고발했길래 저희가 다뤘어요. 뭐가 있나?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우리를 또 고발했어. 여유 있을 때 이러지 안 합니다. 이런 사실이 이렇게라도 막아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고 저쪽 보수 지형에서 고발한 걸 보니 사실이 아닌가 보다. 이러한 인상을 이게 사건이 다시 불러오르켜져서 회자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좋다 얘네들이. 이게 최근에 검색어들이 이번 주 내내 대부분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것들이었어요. 이 아이패드도 그렇죠. 굿도 그렇죠. 오늘 김용민 선수가 또 신천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건 김용민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CBS가 보도한 걸 김용민이 리트윗을 한 거지. 근데 CBS를 고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네. 김용민을 고발했어. 그래서 우리 셋 다 이렇게 나란히 오늘 동시에. 근데 이런 사안들이 자기들한테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김용민 씨도 언론인으로 들어가나요? 정치인 아니에요? 돼지로 들어갑니다. 쟤네들이 그런 네거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용민이 목사들 돼지가 아니라 그냥 돼지였다. 그리고 윤여준은 이쪽에 유리한 키워드고 강만희는 저쪽에 불리한 키워드잖아요. 누구요? 만희. 강만희 씨. 처음 안철수. 처음 들어봤어. 사극에 네. 자주 나오시는데 예. 안철수를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죽여버려야 된다. 간신은 죽여버려야 간신은 죽여버려야 안철수 된다. 같은 간신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거였나요? 진짜? 네. 방송에서? 유세할 때. 유세할 때? 예전에 네거티브들은 뭐 돈을 몇백억, 몇천억 먹었다는 이런 거였잖아요, 대부분. 뭐 북풍 나오고 뭐 큰 거였거든요. 요번에는 그런 대형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히는 판이잖아요. 그리고 유세장에 정치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비정치의 선거에 이번에는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보인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그러다 보니 큰 건 안 먹히고 이런 짜잘한 거. 이런 게 계속 사람들 검색어에 오르고 이게 표심에 영향을 주고. 어제 재밌었던 거는 이
인터넷에서는 국정원 여직원 그분 얘기가 화제가 됐잖아요. 아가씨라네. 아가씨라는 표현을 새누리당에서 썼죠. 새누리당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어느 치네? 여직원 혹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정현 단장 말이 참 재밌었던 게 민주당은 쓸데없는 아가씨의 집을 습격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북의 동향을 정밀 추적할 시간을 빼앗아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했다. 만들어내는 거 좀 봐요. 이런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만들어내겠다. 같으면 어떻게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제대로 못 밝혀낸 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밝히기가 힘들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컴퓨터잖아요. 아니 그렇게 제 말은 제보를 받고 집을 알아내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누군지 신상정보 그 집 주소 다 알아낸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들어갔다가 선관위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 나왔다는 국정원 거는 직원이 맞냐? 근데 아니다. 민주당 변호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변호사가. 아니다. 아닌가 보네. 아닌가요? 잘못 짚었나? 그 소위 작물에 해당된 노트북부터 휴대폰과 노트북부터 확보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IP 주소와 다 그부터 확보를 해야지. 접근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던 건 확실해요, 이건. 끝났어, 이 사건은. 못 찾아내.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 오늘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그 여성 김아무개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정 잠바에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 샌프란시스코 모자 썼대.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한 7, 8명 국정원 직원들인데 검정 점퍼에 까만 마스크에 선글라스에 우리가 그 만평 같은 데 보면 이 정보기관 사람들은 꼭 선글라스 낀 걸로 나오잖아요. 작은 거. 국정원 사람들이 항상 저 보면 제발 그렇게 좀 그리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정말 아무 죄가 없으면 그냥 문 열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생 난리를 치고 뭐 이틀을 대치를 하고 만약에 저였다면 일단 그 RP하고 다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RP를 통해 이제 했던 작업도 잡고 다 잡은 다음에 이 빠루라고 있습니다. 빠루. 공사판에 문을 뜯어버리는. 제작진이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왔네요. 빠루는 표준어로 배척 또는 배척? 노루발 못보비.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공사판에 있는 거. 예. 빠루라니까. 노루발 못보비.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아, 뜯는 거 그거 예, 네. 기억자라든가 끝에 약간 구부러진 거 그래 있잖아요. 이렇게 뜯는 거. 똑똑똑 문 안 열어주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뭐야? 그리고 뭐 국정원 직원 맞냐? 이건 참 웃기지 않아요? 요원한테. 그러니까 누가 국정원 그거를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왔었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네. 아니 좀 다른 고급한 일을 하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70명이 댓글 달고 있고.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댓글을 달았다기보다 매일매일 아마도 회의를 했을 거예요. 주요한 논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명성이 국정원 요원인데 거기서 이러고 하고 그거 하고 있었겠어?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논지로 대응할 것인가 아마 안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엔 국정원 안에서 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혹여라도 쭉쭉쭉 나갔겠죠. 아마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데 카페, 노트북 이런 걸로 디디딕 작업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핵심 논지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보기에 이번 제보는 신뢰도 굉장히 높은 제보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 국정원 내부에서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의 누군가가. 제보 수준이죠. 선거 때 되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제보였죠. 그런 정보들이 야당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보면은 이 뭐
국정원의 1, 2, 3차장 중에 3차장 밑에 있는 심리정보국이 심리정보단이 심리정보국이 됐고 그 국에 있는 70여 명의 직원들이 76명의 직원들이 노트북을 지급받아서 그걸로 강남과 미사리 일대에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면. 그죠? 이거는 그냥 저 댓글 수상한데 이런 제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핀포인트로 딱 찍어주는데 민주당이 못 먹은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 미행을 했던 것 같아. 제보를 받고 며칠 동안 미행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잡아냈는데 최종 단계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행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실행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아 거의. 어떻게 그냥 경찰에 연락하고 선관위에 연락해서 뚝뚝 두드리고 아닙니다 하고 나가 있으라니까 나가 있고 그다음 문 안 열어주고 이게 뭐야. 이 광팔려다가 이게 망한 거야. 정치인들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공을 세웠다. 빨리 기자들 불러 현장 보여줘야 돼. 그 순간 망한 거예요. MBN 방송 12일에 냈고요. 북한 출신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북한에선 박근혜 전 대표가 되면 나쁘다, 독재자 딸이다 등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박 후보의 당선이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아주 유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3대까지 세습하지 않았나. 북한 주민들을 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남한에서도 세습하지 않느냐. 박정희도 딸까지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이거를 정보기관에서 들었대요. 그거는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한 얘기예요, 불리한 얘기예요? 그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어? 이게 뭐? 이게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새누리- 참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 모르겠어 이게. 새누리 쪽에서 조달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모두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도우려고 나온 거죠. 네. 편들려고 나온 거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저 박근혜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에서도 그러기를 바란다고 하더라. 그거는 혼자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 아니야? 얘는 원래는 탈북자들도 박근혜를 지지한다까지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양반이 혼자 오바해가지고 심지어는 북한 조차 원한다고 스스로 반가를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게 좋다라는 논진지 아니면 북한 아니 박근혜 대표가 되는 걸 북한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원래 예전의 논법이라고 하면 저쪽이 그렇죠. 원하니까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DJ, 뭐- 노무현 다 그렇지. 북한이 지금도. 원하는 네. 지금도 문재인, 이정희, 종북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폭로한 거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따질 것이 이 사람이 새누리 쪽에서 조달된 사람이냐 민주당 쪽에서 조달된 사람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단체의 특징을 볼 때는 새누리 쪽에서 조달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새누리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유리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진실을 말하게 된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프로이디안 슬립이라고 그런 거야. 아니 제 말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이 프로이디안 슬립이라고. 진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런 한마디씩 적어놔야 돼. 저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초에는 탈북자들조차 박근혜 탈북자는 이미 북한을 떠났으니까 자유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섭외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더 잘해보려고 막 논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박근혜를 원한다라고 말해버림으로 해서 스스로 엿을 이렇게 근데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그 대중들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제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에서도 원한다는 말을 논지를 연결해 버리려고 그래서 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북이 특정 후보를 원한다는 말이 남한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복잡한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는 게 아닐까. 모를 리가 없죠. 모를라 하는 게 아니라. 모를 리가 없어. 그 실수가 아니면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건가? 보험?
이쪽 좀 유리한 것도 하나 말하고 저쪽 유리한 것도 하나. 그럼 이게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층에는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발언인가요, 이게? 아니 이거 내용적으로 심각한 발언이에요.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한 발언은 아니죠.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발언인지 아닌지는 한 단계 더 건너가야 돼요. 하지만 보수층에게 북한이 원해? 박근혜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아유, 해석이 힘드네. 이 중요한 시국에, 그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의도된, 준비된, 그래서 새누리도 이렇게 할 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면 북한도 박근혜를 원한다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그런 거라면 저는 앞으로 남은 변수는 네거티브밖에 없잖아요, 이제. 보통 원래 선거 막판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까지 자기들 준비한 빗장의 카드 같은 것들 한 두세 개 던지고 끝나는데 근데 이번에는 돈 이런 거 잘 안 먹힐 거라고요, 그죠? 안 되죠. 양쪽 다 잘 안 먹혀요, 이미지상. 그럼 남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풍밖에 없잖아요. 저쪽에서 큰 거는 북풍. 근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럼 그 전에 북풍으로 이때까지 제일 큰 게 종북 그리고 NLL이에요. NLL 한참 떠들었잖아요. 요새 그 얘기 들어갔네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이거 안 할 리가 없는데 조용히 있는 이유는 막판에 한 방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 북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북한도 원한다 라는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어떤 인사, 고위 인사가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막판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NLL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 진짜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뭐 이 북한과 그 우호적인 관계를 앞으로 맺을 것이다. 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하고 우리 북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밑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그러니까 누구가 고위층 인사가 나타나는 저는 왜 이 말이 이제 귀에 쏙 들어왔냐 그러면요. 사실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대학 교수,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왔는데 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북한이 절대로 남한의 민주정부 들어서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들어서야 딜이 쉽다는 거예요.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민주정부나 정통성 정부 들어서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그때 했어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게 안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렇게 뭐 거칠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봐요. 북한이 굳이 뭐 사실은 북한이 이번 정권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독재 정권하고 있을 때도 다 이 물밑에서 다 이게 받았잖아요. 그죠.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금방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쟤들이 진짜 저러려고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심결에 이게 진실을 이 말 밝힌 거야. 자체는 쉬운 말이고 그렇지. 굉장히 간명한 논리고 말하는 바가 이제 의도를 넣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발화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이게. 이게 우연히 나온 거냐? 우연이죠, 뭐 우연. 의도된 발언이냐? 우연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야 할 이게 만큼 멘트.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혹여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뭐냐 있을 거 아닙니까? 새누리도 온갖 카드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 중에 먹히는 게 뭐지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지난 그 이명박 각하 때 선거 보시면요, 이명박 각하가 천우를 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운인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각하가 좀 불리할 만하면 뭔가 사건이 빵빵 터지는 거야. 그 기름 유출 사건 같은 거 태안 그런 거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싹 뉴스를 덮어버리고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막판에 그 박근혜 후보 쪽에 불리한 자잘하지만 뉴스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해명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 하고 있고 눈에 띌 만한 거는 이쪽이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일로 넘어갔다는 얘기고. 뭐 들으신 거 없어요? 혹시 넘어가는 거에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여론조사? 네. 그 10일 이전에 발표됐거나 나온 거는 인용할 수 있잖아. 그렇죠. 12일 끝까지 조사한 거는 발표할 수 있는. 내일 보도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할 수 있죠. 박근혜 후보가 45.4, 문재인 후보가 43.4, 2%포인트 차로 박근혜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정희 후보가 1.7%. 오, 많이 올랐네. 거기는. 무응답층이 모름 합쳐서 8.8%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는 여전히 50% 이상, 51.5%고 새누리당 재집권을 바라는 건 38.7%인데 추세는 계속 비슷하죠.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는 37.8%에 그쳐서 새누리당 40.8%에 견주어 3%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오차범위 그런 거 얘기해줘요. 다 해야 되죠, 이것도. 맞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실시는 12월 11일, 그리고 조사 대상은 천 샘플. 조사 방법. 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6가지인데? 전화 면접에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걸 다 해야 돼요, 방송할 때. 맞아요. 자막으로 넣어주면 안 되나? 넣어줬대. 자막으로 넣어줘요. 맞아. 선거법상 다 해야 돼요. 방송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얼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몇 그런 퍼센트 수치를 얘기할 때는 지난번에 이겼다 그러면 안 돼. 생방에서 불안한 사람은 전화하라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러지 제가 전화 받느라고 취재를 못해요. 이거를 이기려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잘해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잘 해야 하지만 자기가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그리고 불안할 때는 김보엽 기자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번호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080-667-4949. 자기가 불안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다 못하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에 대해서는 김보엽 기자에게 전화해. 전화번호 자막으로 이렇게 내면. 하여튼 확실한 것은 추세가 맹렬한 상승 곡선이에요.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론에. 맹렬한 상승 곡선이어서 과연 이거 크로스에 넘어갔느냐? 갈똥말똥하고 있어. 턱밑까지 갔다. 응? 0. 몇 %대까지 왔다.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이제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남은 게 뭐냐? 얘네들이 지금 수십 년간 선거로 살아남은 애들인데 오로지 남은 게 뭐냐 이거지. 북한과 관련된 NLL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문건은 깔라. NLL과 북한과 뭔가 엮어서 하나 하기가.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문서 하나 이렇게 무슨 정문원 의원이 다시 나와 주장한다는 이건 먹히지도 않고요. 그런 거는 먹히지도 않으니까 큰 덩어리로 생각해야지. 뭔가 누군가 상상하기 힘든 누군가가 자백을 해버린다든가. 아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네. 부재자 투표 함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각 선관위 사무소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관되는 거거든요. 그 앞을 지켜야 돼. 진짜로.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함 앞에 가가지고 그 아마 세콤이라 이런 거 설치해놨어요. 아니 진짜로. 그건 죽으셔도 돼. 예? 아니 세콤만 믿으면 안 돼. 그거 뭐 저거 하면 되지. 미안해. 세콤 말고 뭐지? 투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이 당장 그 선관위 사무소 위치를 전국적으로 고지하여 자기들도 보내고 그 동네 불안한 사람들은 그 앞에 찾아가가지고 자체 방법을 해야 한다니까 진짜.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돼요. 선관위 디도스 누가 생각해요. 응?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최후의 수단까지. 선거에 이기고 투표에 질 수 있다. 그럼요. 선관위 디도스 누가 그렇게 상상합니까?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게 똑같아요? 자, 아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 선관위 부재자 투표 어디 보관하는지. 하여튼 이 추세가 특별히 저쪽에서 큰 네거티브나 또는 이렇게 카운터 펀치 남겨놓은 한두 개가 만약에 먹혀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대단히 유리한 추세다. 현재 기준 목요일 기준으로 분명히 들똥말똥으로 정리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될똥말똥 네. 될똥말똥에서 넘어간 데도 있고 안 넘어간 데도 있고. 근데 이 기울기 탄젠트 대단히 높다 지금 현재.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까는 급격한 상승 곡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급격한 상승 공세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직선이잖아요. 뭐? 이렇게 기울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럼 분명하다. 아직은 될똥말똥. 자,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올라왔던 윤여준 씨 찬조연설 아주 점잖게. 드디어 찬조연설 TV 광고에서 스타가 나왔어요. 그죠? 네. 보통 한두 명씩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때까지. 네. 첫 찬조 연설은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중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아, 한 그렇죠. 아주머니가 하셨는데 그네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친구한테 털어놓는 식으로 옛날에 도시락을 열었더니 뭐 굉장히 보리밥밖에 없었다 뭐든지 그러니까 공주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불식시켜 소설을 보려는 쓰고 있어. 공주 이미지를 불식시켜 보려는 시도로 우리 때도 읽히는데 있는 집 사람들을 위해 보리밥 덮었어요.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우리 보리밥이었다는 검사했어요, 다 보리밥. 보리밥이었다는 거죠. 박근혜 후보는 60대예요. 그런가? 우리 때가 아니에요. 아, 지나간 띠동갑이지? 60대 중반이에요. 그 양반은. 60대 60살이죠. 올해 환갑. 52년생. 아 그렇구나. 저랑 띠동갑입니다. 용띠. 자, 윤여준 씨의 그 아무도 이런 사람이 찬조연설을 한 적이 없어. 이쪽 진영에서는. 그쪽에 잘했어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브레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 과거에 저쪽 진영이 있었다. 내일 넘어왔고 그 이유가 이렇다. 이거 5, 60대에게 잘 먹힐 5, 60대 보수주의자에게 대단히 잘 먹힐 내용이었어요. 그분들이 이걸 볼 리가 없지만 잘. 애초에 처음에 문캠프 쪽으로 올 때도 선거운동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입당도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었죠. 입당한 것도 이상하죠. 요즘 그 재밌는 사건 많잖아요. 박근혜 지지한다고 소문 났다가 그 다음날 바뀌고 뭐 이런 거. 납치 뭐 이런 거. 아, 자기 사내. 사내 데리고 가. 진짜 그날 코미디야. 통화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막 뺏어가려고 막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저쪽보다는 이쪽에 그 영입한 인물들이 표에 주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저쪽에 데려간 예를 들어서 하나갑 전 대표 그분을 보고 호남에서 그럼 나도 하나갑 대표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몇 명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7명. 갑인데. 갑. 한편으로는 이게 좀 치욕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호남의 정서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주장했듯이 정말 호남이 홀대받은 면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홀대받았다고 그러면 박근혜한테 가야 돼? 라고 하는 정서를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기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근데 정운찬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황우여 대표가 네. 일부는 황우려라고 발음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원래 우려라고 발음을 했었는데 지금 호남에 상정이 우려스럽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달 달 됐죠? 그렇지.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 전한 말에 의하면 무주공산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민주당 국회의원 코빼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안 뛴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근데 광주 전남조차 그렇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단상에 위에 올라가 보고 이거 싶어가지고 진짜 좀 문제 제기해야 돼.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캠프 쪽에서는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게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예전에는 다 국회의원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우리 찍어달라고 우리 후보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있는데 옆에 안철수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큰 도움이 되죠. 옆에 예를 들어서 정세균 대표 나왔다, 손학규 대표 나왔다, 도움이 안 돼요, 표로. 그분들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이 선거판을 움직이는 핵심 힘과 다르다고. 그게 박근혜도 쪽도 잘 알아서 그쪽도 국회는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은 비정치적일수록 정치로부터 멀어져 보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식의 네거티브가 안 먹히는 거예요. 서로 잘 안 하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가서 열심히 뛰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래야 돼요. 국회의원이 안 하면 안 하는 게 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잘 전달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좀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보라고. 잘 들어? 뭐 이런. 하여튼 윤여준 저도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본 찬조 연설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다. 그리고 이 대중의 정서를 정확하게 짚을 줄 안다. 전달력이 있다. 또 그거를 글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박또박 말투로 전달력이 있다. 어쩌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거 직전 특집 방송을 한번 짧게 할지 모르고 어쩌면은 이것이 선거 전까지는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마지막 방송이면 뭔가 한마디씩 하셔야죠. 만약 선거 그동안 직전에 고마웠습니다. 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들똥말똥. 말똥. 아니, 턱밑까지 왔어요. 주위에 투표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고 뽑으실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도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지난번에 제가 인용했던 미셸 오바마의 얘기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아니 자기가 한 말이 아니잖아. 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걔네들이 쫄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 쫄지 마 그러려고 하니까. 쫄아! 그러니까 쟤네가 쫄고 있다고. 그걸 명심하세요. 저들이 쫄고 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만약에 월요일 날 특집으로 짧게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